새빵 사람들 중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호황이 복도를 지나갈 때 나이 많은 이웃인 레 아주머니가 누군가에게 저렇게 가난하고 독신인 남자가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호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지만 마치 칼에 찔린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그를 좌절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호황은 점차 두 아이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커다란 눈과 귀여운 미소를 가진 엔지 실리는 미네 이치커는 더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가 안아줄 때마다 그의 손가락을 꼭 잡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느낌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아이가 모두 잠든 후 호황은 침대 옆에 앉아 두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삶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두 아이의 눈빛은 그에게 강렬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게. 약속해. 얇은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희미한 빛이 호황이 책상 옆에서 잠든 작은 방을 비췄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들려오는 미네이치칸의 울음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호황은 눈을 비비며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NGC 리네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미니宽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왜 그래? 어디 아파? 호황은 속삭이며 민宽을 안아 올리고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콴이 열이 나네. 지체할 시간이 없어. 호황은 서둘러 옷을 입고 수건으로 미니콴을 감싼 후 엔지 실린을 깨웠습니다. 그는 한 아이를 안고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조용한 새방에 그의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호황은 미네이치 콴이 응급실로 옮겨지는 것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엔지 실리는 그의 옆에 서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동그란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동생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돌봐주고 계시잖아. 호황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길게 느껴지는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약을 투여했고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호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NGC 린을 데리고 미니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 개의 튜브와 기계에 둘러싸인 채 병상에 누워있는 작은 아들을 보자 호황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민宽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힘내야 해. 아빠랑 누나가 여기 있잖아. 아무도 널 버리지 않아. 호황은 눈물이 맺힌 채 속삭였습니다. 그 후 며칠간 호황은 미네이치칸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약값, 병원비, 그리고 기타 지출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호황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NGC 리는 얌전히 혼자 놀거나 아빠에게 물을 마시라고 상기시켜주는 등 아빠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宽이 잠든 사이 란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호황은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인해 퀭한 눈을 하고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호황 씨, 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호황은 고개를 들었고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란 씨. 단지 모든 것이 조금 버거울 뿐입니다. 란은 그의 옆에 앉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 자선단체와 연락을 취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미네이치관의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고 앞으로 몇 달간 두 아이에게 분유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호황은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황 씨,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호황은 고개를 끄덕였고 감사한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은 그에게 힘을 주었고 병원에서의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일주일 후 민ኳ는 퇴원했습니다. 새방은 다시 두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는 추가 수입을 위해 야간 근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근무 시간으로 인해 호황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호황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희미한 병실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호황 씨, 괜찮으세요? 익숙한 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황은 눈을 깜빡였고 란과 아주머니가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과로로 인해 공사 현장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동료들이 제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라는 진지한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무리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호황은 한숨을 쉬었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주머니는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란 씨가 연락한 자선단체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덜 힘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호황은 두 여성을 바라보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며칠간 호황은 지역회사의 창고 관리라는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덜 힘든 일이었고 두 아이를 돌볼 시간도 더 많았습니다. 매일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호황은 항상 NGC 리닉과 미니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곤했지만 두 아이의 밝은 눈빛은 그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호황이 아이들의 옷을 개고 있을 때 NGC 린이 갑자기 다가와 손에 낙서가 가득한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건 저랑 큰 동생이에요. 아빠를 위해 그렸어요. 린은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호황은 종이를 받아들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NGC 린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아빠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그 순간 호황은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아이가 곁에 있기에 그는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호황이 NGC 리니지과 민컨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느 날 카인 사장은 하에게 외국 파트너와의 중요한 회의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지만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하는 밤새도록 발표 방법을 연구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퉁에게 추가 지도를 요청했습니다. 회의 당일 하이 서류는 파트너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의 후 카인 사장은 하를 집무실로 불렀고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그것을 증명했어요. 하는 이 환경에서
자신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채가 시기도 전에 하는 몇몇 동료들이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해냈다고 누군가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하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오직 노력과 실제 성과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는 압박과 치열한 경쟁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때때로 피곤하고 외로움을 느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에 굳건히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는 카인 사장으로부터 회사의 오래된 보관실에 있는 문서를 정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방은 위층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지하실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넓은 공간이었고 오래된 전구의 희미한 빛이 먼지 쌓인 파일 캐비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는 조심스럽게 캐비닛과 두꺼운 문서 파일을 닦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수선한 와중에 그녀는 실수로 작은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안에 있던 문서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빛바랜 종이들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에는 수년 전 민칸 빌딩 앞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는 주에 깊게 보다가 익숙한 얼굴 어머니 타오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앞줄에 서 있었고 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는 어머니가 이곳에서 일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놀라움은 곧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아스트라 프로젝트 인공지능을 통한 의료 혁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건강관리 분야에서 혁명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환자 치료를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고귀한 목표에 대한 글을 읽으며 하는 흥분을 느꼈지만 더 깊이 읽을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서에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된 큰 사고에 대한 메모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기술 남용 위험과 내부 파괴자에 대한 몇 줄의 모호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한창 읽고 있을 때 하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한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문서를 뒤지라고 허락했죠? 하는 서둘러 사진과 문서를 주워 담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카인 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하는 오랫동안 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차가운 눈은 마치 하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고 그러고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여기에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한이 떠난 후 한은 재빨리 사진과 문서를 가방에 넣었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한은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오는 사진을 보자마자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민칸그룹에서 일하셨어요? 왜 저에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타오는 한숨을 쉬며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옛날에 거기서 일했었어. 하지만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 하야. 네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눈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아스트라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봤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으셨어요?
타오는 한동안 침묵했고 먼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슬픈 기억을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냘프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스트라 프로젝트는 내가 비서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였어. 그것은 큰 희망을 품은 아이디어였고 치료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황 씨가 만든 AI 시스템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는데 악용될 가능성도 있었어. 그는 회사 내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이익을 위해 조종하는 도구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 자신의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황 씨는 코드를 활성화하여 전체 시스템을 파괴했어. 그 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하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은 민간의 역사에서 어두운 미스터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그 음모 뒤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타오는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라. 하지만 이 비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회사에 있다고 믿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들추려는 사람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야. 하야, 제발 이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하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스트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진실과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위험을 밝힐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하는 카인 사장을 만나기로 결심했고 그녀와 퉁이 찾은 모든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서 노란 불빛이 카인 사장의 진지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이 설명을 들은 후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그는 제 친한 친구였고 처음부터 함께한 동료였어요. 카인 사장은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점차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남 사장이 갑자기 사무실에 나타났고 두 명의 건장한 경호원을 대동했습니다. 그의 눈은 하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나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 많이 조사했다고 들었어요. 칭찬할 만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죠. 카인 사장은 벌떡 일어섰고 남 사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남, 당신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아스트라 파괴와 최근 사건들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습니까? 남 사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카인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카인, 당신은 정말 순진하군요. 제가 아스트라와 같은 무의미한 프로젝트가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기술은 헛된 이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돈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순진합니다. 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눈은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은 아스트라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종하려고 했죠. 그렇죠. 당신은 이 기술에 손댈 자격이 없습니다. 남 사장은 하를 비웃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깟 종이 몇 장으로 저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휘가 회사 경비원 그룹과 함께 들어왔고 손에는 노트북과 녹음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임 사장님, 저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비밀 파트너 간의 대화 녹음이고 당신은 아스트라를 장악하려는 모든 음모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오고 있고 당신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 사장은 창백해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의 경호원 2명이 개입하려고 했지만 경비원 그룹에 의해 재빨리 제압되었습니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빌라 전체를 비췄습니다. 끌려가기 전 임 사장은 뒤돌아 하를 징후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이번에는 당신이 이겼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는 꼿꼿이 서서 임 사장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무엇이든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의 도움으로 푹 사장은 아스트라 프로젝트를 원래의 목표대로 복원하기로 결정했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의료를 개선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는 특별 보좌관으로 아스트라 개발팀에 합류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쏟은 노력에 의미를 느꼈습니다. 아스트라 프로젝트의 기술 덕분에 타오 여사는 현대적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며 하는 자신의 희생과 투쟁이 모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푹 사장의 어린 아들 미는 하와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누나처럼 여겼고 그녀가 힘든 근무를 하는 날에 자주 그녀에게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는 민탄 빌딩의 옥상에 서서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정의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래에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더라도 나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와 사랑은 항상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탄 빌딩의 불빛은 밤에 밝게 빛났고 역경에서 한 걸음씩 일어선 젊은 아가씨의 믿음과 희망을 비추며 앞날의 좋은 일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린의 삶은 점차 새롭고 밝고 희망찬 페이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푹 사장의 지도력과 팀의 끊임없는 노력 아래 아스트라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린은 매일 배우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깊이 느꼈습니다. 모든 코드라인, 모든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구하고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고귀한 목표를 지향했습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리는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았고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딸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너는 비범한 일을 해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 타오 여사는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리는 어머니를 껴안고 따뜻함과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자신의 길, 헌신과 연민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 프로젝트는 점점 더 확장되어 국제의료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민탄을 방문하여 배우고 협력했습니다.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리는 인공지능과 의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고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민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리는 중국의 AI 의료 분야 최고 전문가인 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스트라가 이룩한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특히 린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린 씨,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기술과 연민의 결합으로 세상을 바꾸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첸 박사는 감탄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리는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것은 또한 우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는 믿음과 동기입니다. 만남 후 첸 박사는 아스트라를
국제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에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스트라는 많은 국가에 배포되어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은 삶에 대한 이야기가 도처에 퍼져 기술과 연민의 힘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빵 장수였던 리는 혁명적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품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특히 소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린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린 씨, 저는 아스트라 덕분에 목숨을 구한 한의 어머니입니다. 제 딸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고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어요. 린은 말을 잃었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상, 무한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렵지만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항상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리는 우연히 남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잔인한 모습은 사라졌고 이제 남 씨는 조용하고 다소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린 씨,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단지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저는 좋은 것을 거의 파괴할 뻔했고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거의 앗아갈 뻔했습니다. 남 씨는 진심으로 말했고 그의 눈은 뉘우침으로 빛났습니다. 리는 그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 분노나 증오는 없었고 남 씨,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린의 말은 남 씨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선한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린의 여정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와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어머니, 휘, 민, 그리고 열정적인 아스트라 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술과 연민이 어우러져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을 가진 리는 앞으로의 길,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끄는 길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